18강의 1번. 1번은 우선 책 제목을 좀 보면 Technology Trap이라고 해서 뭔가 덫에 빠졌나봐. 기술에 덫인 것 같은데 뒤쪽에 Capital, 자본도 있고 Labor, 노동도 있고 무슨 Power이라고 하는 힘이라는 것도 좀 보이고. 저로 가야지. 어디로 왔어? 그래서 책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한번 쭉 보면 기술의 덫, 자본, 노동, 그리고 자동화 시대의 권력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서 나와 있는 내용이야. 자세한 걸 말고 기술하고 좀 관련이 있는 것 같아. 그리고 18강의 1번이 양이 좀 많아. 이 안에 나와 있는 수업 준비도 이거 거의 하루 종일 했거든. 근데 아마 보면은 뭐 단순할 수도 있겠지만 전에 우리가 봤었던 17강의 3번 같은 그런 느낌이 좀 있어. 우선 내용은 이거야. 기술 발전은 생산성을 높이고 부를 창출할 수 있지만 일부 노동자를 대체할 수도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 한글의 해석들은 조금 쉽게 나와 있다. 전체적인 구성은 한 4개 정도로 봐서 지금 여기 이제 그림을 어떤 거를 보려고 했냐면 왼쪽하고 오른쪽하고 좀 나뉘어져 있는데 왼쪽은 산업에 관련된 부분이 조금 있는 것 같아. 산업혁명에 관련된 거고 이쪽은 AI 혁명이다라는 건데 산업혁명이다라고 하는 것은 동력을 기반으로 기계가 도입이 돼. 그럼 자동화라고 하는 것이 생기게 되지. 그로 인해서 사람들의 일자리를 좀 잃어가는 모습들이 좀 있고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 AI라고 하는 것이 등장하면서 AI로 인해서 뭔가 생산성이 증대는 되는데 이게 기대만큼 그렇게 많이 증대되진 않아. 조금 작게 나왔지만 Slow Productivity Growth라고 해서 성장은 있는데 조금 둔화돼 있어. 근데 이게 왜 나오는지는 이 내용을 좀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아. 자, 하나씩 봅시다. 표시 좀 하고. 사실 이 1번은 앞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쭉 보고 전체 맥락을 본 다음에 봐야지 이해가 빠르지 그냥 문장별로 보게 되면 단편적인 건 이해되는데 그게 도대체 뭔 얘기 하려는 거야 이거야. 결과적으로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할까? 이게 계속 의문점이 생기는 이런 지문이야. 우선 내용을 좀 볼게. 역사적으로 가장 최악의 시기가 있었대. 누구에게 있어서 그러냐면 labor. 이 labor이라는 단어가 노동이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노동자도 있어. 노동하는 사람. 이것은 노동자야. 노동자에게 있어서 가장 최악의 시기라고 할 수 있는 거는 뭐였냐면 요런 시기였어. 여긴 times를 대신 받아간 거야. 앞에 있는 times를 다시 한번 쓴 거고 어떤 시기냐면 특징 지어지는 시기야. 뭐로? 뒤에 나와 있는 두 가지로 worker replacing technological change라고 하는 노동자를 교체하는 기술적인 변화 요거 하나랑 그리고 느린 생산성 성장이다라는 두 개에 의해서 특징 지어지는 그런 시대였다라고 한대. 그러니까 두 가지가 이건 같이 일어나는 거야. 따로따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첫 번째 나와 있는 거는 너희가 이해하기 그렇게 어렵진 않을 것 같아. 기술적인 변화로 인해서 노동자가 일자리를 잃게 되는 거야. 노동자를 바꾸는 거. 두 번째로 나와 있는 거는 생산성이 증가는 하는데 증가를 아예 안 하는 건 아니고 조금 속도가 느려. 좀 빨리 좀 갔으면 하는데 이 두 가지의 원인이 합쳐져서 앞에 나와 있는 이 노동자들에게는 가장 최악의 상황이 만들어졌다라는 거. 여기 이따 설명할 거다. 지금 그냥 내용적인 거나 좀 볼게. 만약 AI 기술이라고 하는 것이 판명된다면 뭐라고 굉장히 뛰어나다라고 판명이 된다면 뭐만큼이나 우리들 중에 일부가 생각하는 것만큼이나 아마 우리들 중에 일부는 AI라고 하는 기술이 굉장히 뛰어나고 훌륭하다라고 생각할 건데 뭐 그 정도까지 아주 훌륭하고 뛰어나다라고 판명이 된다면 그러면 우리는 should be more optimistic. 우리는 좀 더 긍정적이어야 할 거야. 뒤에 뭐에 대해서 the long run. 장기적인 것에 대해서라는 부분. 보통은 이 long run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다 in을 쓰거든. 그러니까 in the long run.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런 건데 여기는 about을 썼어. 의미가 좀 다른 거야. 길게 쭉 바라봤을 때라는 것과 얘는 장기간을 보자는 거야. 기간을.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제 long run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미래라고 보면 돼. 이건 미래에 대해서 앞으로 있을 아주 긴 기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장기적이어야만 될 것 같습니다. 라는 부분. 근데 여기 should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해석을 할 때 꼭 도덕적으로 뭔가를 해야 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당연히 그럴 거니까 그렇게 그냥 받아들이면 돼.
라고 하는 부분, 추측의 의미가 있어. 그러니까 친구 뭐 이렇게 엄마 어딨냐? 엄마 집에 있을걸요? 라고 했을 때 엄마는 항상 요 시간이 되면 집에 있는 일정이 있어. 그럼 그때 should를 쓰는 거야. 당연히 그래야 되니까 거기에 있을 거야. 그럼 요것도 추측으로 보는 게 좀 좋을 것 같아. 요게 AI 기술이라고 하는 것이 일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만큼이나 굉장히 뛰어나다라고 한다면 그럼 우리는 당연히 미래에 대해서는 좀 더 장기적인 태도를 그런 생각을 가져야 될 것 같아. 라고나 어떤 추측으로 보는 게 좋을 것 같다. 이건 해야 된다라기보다는 우선 전체적인 설명 안 했어 이거. 노동시장의 역사적 위기야 AI의 잠재적인 영향이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노동자 대체 기술과 낮은 생산성이 결합된 낮다라고 하면 좀 늦은도 괜찮고 낮다 괜찮고 이 시기의 위험성에 대해서 처음에 언급을 좀 해줬고 뛰어난 AI 기술의 등장이 가져올 수 있는 장기적인 낙관론이다라고 하는 것. 자, 해석은 다 됐어. 근데 보면 처음에 나와 있는 문장과 두 번째 나와 있는 문장 둘 다 큰 무리 없어. 근데 왜 갑자기 AI가 등장했냐 이거야. 여기서 앞쪽에 나와 있었던 거는 노동자들에 있어서 굉장히 힘들었던 시기에 관한 거고 뒤에 AI 기술이 나왔고 그러면 아마 AI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 뒤에 나와 있었던 여기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좀 낙관적으로 볼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은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으로 보는 것도 나쁘진 않은데 사실 이거는 원문을 좀 찾아봐야 되는데 원문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 자동화라고 하는 것이 등장. 여기 산업혁명이야. 산업혁명이 일어났던 그 자동화 이전에는 어떻게 했냐면 블루 컬러이라고 해서 생산직에 존재하는 사람들이 있었어. 그러니까 파란색 옷을 입고 그 작업복 같은 걸 입은 사람들이지. 이 자동화 이전에는 생산직에 종사하는 요 사람들이 대부분의 미국 사람들이 여기에 종사하게 되었고 그리고 한 중산 계층 정도를 형성을 했지. 학업은 그냥 뭐 고등학교 졸업장 정도만 있으면 상관없었던 거야.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한 30년이 걸치면서 이 직업이 굉장히 줄어들게 돼. 그러면 이 직업을 가지고 있었던 대학을 가지 않았던 사람들은 당연히 이 직업보다는 조금 더 아래에 있는 low income service jobs라고 하는 이런 직업으로 다시 이동을 하게 되겠지. 여기서 이제 AI가 나와. 이런 상황이 있었는데 이제 AI가 그런 많은 직업에 있어서 인간을 대체하겠다라고 위협을 하고 있어. 이 직업에서조차도 AI가 등장하면서 이제 AI가 이 직업에서 이 일자리에서 인간의 자리를 뺏겠다라고 위협을 하는 상황이 생기는 거야. 이게 이제 앞쪽 상황이야. 그럼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사람들이 이 일자리를 뺏기거나 하면 돈이 없잖아. 생활비가 없겠지. 그럼 누가 이거를 조정을 해줘야 되냐면 예전에는 산업화 시대에 이 산업혁명이 일어났을 때 이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기 시작했거든. 산업혁명일 때에는 이 중간에 좀 빠진 내용인데 산업혁명일 때에는 기계가 도입되면서 이전에 수작업으로 하던 사람들이 일자리를 다 빼앗겼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생계를 뭔가 누군가 도와줘야 되는데 그걸 누가 했냐면 국가가 해준 거야. 그래서 빈민법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국가가 어느 정도 보조를 좀 해줘. 벌써 눈 감긴 놈들 있지. 습관적으로 들지 마라. 20세기가 이렇게 오게 되면 이제 최근의 시기로 넘어왔고 정부가 여기는 밑에 걸 좀 봅시다. 20세기의 정부가 노동자에게 부과되는 조정 비용의 일부를 완화하는 데 많은 책임을 맡았다라고 해. 그러니까 노동자가 생계를 유지해야 되고 그로 인해서 뭔가 이 노동력에 부과되는 기업들이 이 정부가 이 경제에 관련된 것들을 좀 조절하면서 아까 빈민법이 뭐냐면 기업으로부터 세금을 받는 거야. 세금을 막 걷어가지고 그 세금을 모아서 가난한 사람들한테 뿌려줘. 그게 여기에 조정 비용이라는 거야. 이게. 그래서 노동력이라고 하는 것을 조금 더 잘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기 위해서 정부가 세금을 걷어서 노동자에게 이 노동자로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어쨌든 요 비용, 이 노동자들이 또 새로운 일자리를 찾고 거기에 대해서 손해를 볼 수 있는데 그런 걸로 인해서 나타나게 되는 어떤 비용을 국가가 다 책임을 져줬거든. 그리고 이제 여기 제일 중요해. 이 부분. 그래서 굉장히 자연스럽게 이제 앞에 상황을 쫙 보고 산업혁명이 일어났을 때 상황을 쫙 봤을 때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손해를 볼 것이다 라고 했지만 국가가 보조를 해줬어. 국가가 그 문제를 해결해 줬다고. 그러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다가오는 AI 혁명이 일어날 건데
이 AI 혁명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뭘 요구하게 되냐면 비슷한 규모의 similar magnitude라고 하는 앞에서 산업혁명에서 했었던 것만큼의 비슷한 규모의 자본주의적인 재창조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라는 거야. AI로 인해서 많은 구조가 바뀔 거야. 그러면 이 AI로 인해서 손해를 보게 되는 노동자가 있을 거고 예전에는 정부가 이걸 해줬으니까 이제 이 시기에 AI 혁명으로 인해서 노동자가 또 손해를 볼 것 같으니 여기에 예전과 마찬가지로 이 자본주의적 구조를 조금 좀 바꿔서 세금을 더 많이 받던 돈을 많이 버는 사람에게 뭐 세금을 더 걷던지 간에 이런 방법을 통해서 이 사람들의 문제점을 좀 해결해 주면 좋지 않을까가 이게 맨 마지막 문장이야. 요거 그리고 나서 이가 나온 거야. 요쪽에. 그럼 노동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역사적으로 노동자를 교체하는 기술적인 변화라고 있는 것과 생산성의 향상이다라고 하는 것이 성장이 조금 느렸을 때가 굉장히 힘들었을 텐데 이 AI 혁명이다라고 하는 것이 일어나면서 일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AI 혁명이 굉장히 AI라고 하는 기술이 굉장히 뛰어나다라고 한다면 아마 이 문제는 어느 정도로 해결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어떤 낙관론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해 라는 내용이야. 여기서 좀 볼 게 많아. 그럼 여기에 AI 기술이다라고 하는 것이 언급한 거는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AI는 산업혁명과의 역사적 비교를 통해서 원래 앞에 산업혁명이 있어서 앞으로의 기술 변화가 어떻게 노동시장에 영향을 미칠지를 논의하는 맥락에서 등장을 했고 어쨌든 산업혁명과 똑같은 게 AI 혁명이니까 과거 산업혁명과 20세기 기술 혁신이 노동시장과 사회구조에 큰 영향을 미쳤듯이 AI 혁명도 비슷한 규모의 변화를 가져올 거고 이를 대비하기 위해서 정책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거야 원래. 근데 이건 정책적인 대응은 사실 안 나와. 이건 원래 글은 이거야. 이 부분은 여기 좀 빠져있는 부분이야. 이 페이지가 아직 안 끝났다. Slow productivity growth라고 하는 것은 생산성의 성장이 느리다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기술 발전이 이루어져. 그러니까 산업혁명 같은 경우에서도 뭐 기술이 들어오고 동력이 사용을 하게 되고 막 기술 발전이 이루어지는데 기술 발전이 이루어지면 당연히 생산성도 그만큼 엄청나게 향상이 돼야 돼. 그런데 노동 생산성이다라고 하는 것이 거기에 비해서 크게 증가를 하지 않아. 요거를 좀 느리다라는 slow라는 말을 써준 거야. 기술이 도입되더라도 경제 전체의 생산성이 빠르게 형성되지 않는 경우로 좀 보는 건데 그럼 이유가 뭘까 보면은 기술이 도입됐을 때 적응을 사람들이 우선은 잘 못할 수 있어. 좀 새로운 기술이기 때문에 또 이 기술이 적용되는 것이 좀 불안전할 수 있어. 전체 모든 것에 다 적용이 안 될 수도 있고 불평등한 기술 확산도 마찬가지인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기술이 도입된다라고 해서 바로 생산성이 증가하는 건 아니다. 여기 보면은 기술적인 변화가 있다라고 했어. 그럼 기술적인 변화가 있으면 생산성이 증가가 막 일어나야 돼. 안 일어난다고. 그럼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이것도 한번 또 봐야겠지. 도대체 왜 생산성이 느린 게 또 문제가 되느냐라는 거. 이쪽에 나와 있는 것은 새로운 기술이 도입되어서 노동자의 일자리를 대체하고 있지만 예상했던 것처럼 전체 경제의 생산성이 크게 형성되지 않는 상황인 거고 기술로 인해서 일자리가 사라지고 동시에 생산성 증가가 느려서 새로운 일자리나 산업 창출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으며 남아있는 일자리 임금도 충분히 상승하지 않는다는 거. 자, 여기에 생산성이 늘어나면 그만큼 생산을 많이 해야 되니까 일자리를 뺏겨도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질 거야. 새로운 분야가 만들어질 거고. 그러니까 이게 생산성이라고 하는 것이 향상이 빨라지게 되면 일자리가 늘어나니까 문제되는 건 없어. 느린 게 문제야. slow라는 것 자체. 그래서 노동자들이 기술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겪으면서 일자리 상실됐지. 긍정적인 혜택이라고 하는 것은 기술이 도입됐으니까 새로운 기회가 생기고 기술을 관리하는 사람이 생길 거고 기술에 관련된 일자리가 새로 막 만들어질 건데 이게 없어. 그리고 생산성이 많아지면 기업에서는 돈을 많이 벌 테니까 오히려 일하는 사람에게는 임금을 더 많이 높여줄 수 있어. 임금 상승도 늘어나지 않아. 이러한 것들이 충분히 누려지지 못하는 최악의 조합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라는 거야. 이게 사실 이런 내용들이 다 포함되어 있어. 이게 그러니까 읽으면서 우리가 이걸 다 유출을 해야 돼. 그리고 마지막
기술이라는 AI 기술이 뛰어나다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AI 기술이 뛰어나다라고 하는 거는 AI 기술로 인해서 생산성을 향상시켜 줄 수 있으면 돼. 그래서 AI가 경제 전체의 생산성을 크게 향상시켜서 더 많은 부를 창출하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라고 한다면 AI 기술이 참 뛰어나다라고 볼 수 있는 거야. 요게 앞에 나와 있는 것들 모두 다 이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좀 될 수 있겠지. 이건 뭐 읽은 건 또 마찬가지일 것 같고. 그래서 첫 번째 나와 있는 이 부분이 도대체 얘가 왜 나오고 전체 문맥에서 도대체 뭘 얘기하려는가라고 하는 걸 좀 보려고 했던 거. 이제 뒤로 갈 거야. 두 번째. 원래 앞에 굉장히 한 대여섯 장 정도가 있었는데 그거를 다 보면 한 이 정도의 내용이 쭉 나왔던 거야. 자, 요 사람들이 지적한 것처럼 아주 뛰어난 그러한 기술이 훨씬 더 선호가 돼. preferable이라고 하는 것은 선호한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선호한다라고 하는 건 더 좋은 거야. 그래서 바람직한 정도로 봐도 괜찮다. 당연히 더 뛰어난 기술들이 훨씬 더 바람직하겠지. 누구에게 있어서는? 노동자에게 있어서는. 이거 우리 책에는 노동이라고 나와 있는데 노동으로 봐도 괜찮을 것 같고 노동자도 괜찮을 것 같아. 그러니까 노동이라는 입장에서는 노동 일하는 것에 있어서 더 좋아. 그래서 노동에 의한 생산성을 높여줄 수 있어. 이것도 괜찮은데 전체 문맥으로 봤을 때는 그냥 노동자로 계속 가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럼 왜 그런가? 이제 뒤에 내용을 연결시키면 되고 여기에 prefer이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가 전치사 쓸 때 뭐 쓰냐면 to 쓰지, to. 여기에 똑같이 가는 거야. 여기에 prefer A to B 할 때 여기에 to가 똑같아. 이 than이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그 to하고 성격이 똑같은 거야. 그럼 여기도 뭐뭐 보다라고 해석해줘야 돼. 요 to를. 뭐뭐 보다. 그래서 노동자에게 있어서는 훨씬 더 바람직해. 뭐보다 mediocre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평범한 보통 수준의. 근데 평범하다라고 하는 걸 좀 안 좋게 봐. 그 정도밖에 안 돼. 이 정도야. 그러니까 뭐 그냥 그런 시시한 아주 평균적인 보통의 기술보다는 훨씬 더 바람직한 것 같아. 왜 그런가 이제 이유를 봤더니만 이 기술들이 우리를 좀 더 부유하게 만들수록 그 기술들은 뭘 만들어낼 수 있냐면 뒤에 나와 있는 더 많은 수요를 만들어내겠지. 다른 상품과 서비스에 대해서 사람들이 만들어낸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만들어낼 수 있어. 그러니까 기술이 발달하면 기술로 인해서 우리가 뭔가 얻는 것들이 있을 거고 그럼 우리가 뭔가 풍요로워질 수 있어. 그럼 풍요로워진다라고 하는 건 여유가 생겼고 그러면 이제 인간들이 만들어낸 서비스와 상품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더 많이 구매하거나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기술이 뛰어나다라고 하는 아주 훌륭한 요 기술들 앞에 나와 있었던 내용을 본다면 아마 AI 기술 정도가 되겠지. 이 정도로 굉장히 뛰어난 기술이라면 아마도 생산성이나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있어서 큰 무리가 없을 거고 얘네로 인해서 인간이 만들어낸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이 수요가 많아지게 돼. 그럼 당연히 노동자한테는 좋지. 수요가 많아진다라고 하는 거는 내가 뭔가 물건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 필요가 많아지는 거니까 내가 그 일자리를 계속 지킬 수도 있고 그리고 사람을 더 뽑을 수도 있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고용주한테 임금을 높여주십시오라고 요구할 수도 있고 굉장히 좋은 거야. 그런 의미에서 preferable이라고 하는 이런 말을 써준 거야. 그러니까 아마 여기는 노동자가 더 좋겠다는 거야. 노동보다는 문맥상으로 봤을 때. 그래서 혁신적 기술의 경제적인 파급 효과. 요 사람들의 기술 평가 관점, 그러니까 기술이다라고 하는 것을 평가할 때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냐라는 거고 뛰어난 기술이 인간 노동 서비스에 대한 수요 창출이라고 하는 어떤 시스템을 만들고 있다라고 하는 거. 자, 여기서 조금 더 볼게. 여기 they create more demand라고 하는 이 부분은 좀 전에 얘기했던 거 그대로야. 기술 발전에 경제가 성장할 수 있을 거야. 우리가 풍요롭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경제 성장이야. 그러면 상품과 서비스의 수요가 증가하겠지. 그러면 임금 이게 지금 잘 되니까 저기 현대자동차가 자동차를 이번에 한 100억대를 팔았대. 그럼 막 돈 주고 엄청나게 임금이 높아질 수 있어. 임금 상승되지. 사람 더 뽑아야지. 일자리 창출 가능성이 증가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더 많은 상품과 서비스의 공급이 필요하므로 새로운 일자리 창출 가능성이 높아지고 경제 성장하고 소비가 증가하면 기업들은 더 많은 인력을 필요하게 되고 고용 창출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 따라서
뛰어난 기술이 노동자에게 더 바람직하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야. 지금 우리가 보려고 하는 것들은 아마 이게 일자리라고 하는 것으로 좀 우선은 보는 게 좋을 것 같아. 왜냐하면 앞에 나와 있었던 거에서 이게 worker replacing이라고 했거든. 노동자를 교체한다라고 했으니까 노동자의 일자리를 뺏는 걸로 우선 좀 보는 게 좋을 것 같아. 이쪽에. 자, 됐고. 원래 산업혁명 이후에도 기계화가 되면서 노동을 대체는 했지만 동시에 산업, 제조업이나 서비스업이라고 하는 것이 등장하면 일자리 창출되었고 1990년대 IT 혁명에서도 컴퓨터 자동화가 일부 일자리를 얻긴 했지만 소프트웨어 개발자 생겼고 IT 관리자 이런 일자리가 자꾸 만들어졌어. 그러니까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준다라고 하는 걸로 좀 봐주면 될 것 같아. 뒤에 세 번째 갑시다. 첫 번째 볼 게 많지 좀. 그래서 앞에 기술이 뛰어나, 그럼 그 뛰어난 기술로 인해서 사람들의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수 있다라고 했어. 그럼 실제 그런 게 있냐? 실제 그랬어. 실제로 보니까 앞에 일자리와 임금 모두가 다 높아질 수 있다고 했지? 임금이 빠르게 성장했어. 1995년과 2000년 사이에. 이때가 언제인가 봤더니만 컴퓨터라고 하는 것이 아주 짧은 생산성의 붐을 촉진했던 시기야. 길지 않았어. 좀 짧았어요, 이 시기가. 뒤에 뭐보다도 뒤에 나와 있었던 요 years인데 preceding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 있었던, 뒤에 succeed는 뒤에 연속되는 이라는 거야. 그러면 요 앞에 있었던 1995년과 2000년 그 이전을 preceding, 이후를 succeeding 이렇게 본 거다. 그래서 요거는 해석을 할 때 이전과 이후 시기보다도 이렇게 보면 되냐. 이전과 이후 시기보다도 앞에 있었던 요 시기의 이전과 이후 시기보다도 앞에 있었던 이 임금이다라고 하는 것이 더 빠르게 성장을 했다라는 거. 왜냐하면 기술이다라고 하는 것이 앞에 있었던 여기에 요 기술 Brilliant Technology라고 하는 얘네가 훨씬 더 바람직한 모습을 좀 보여줬기 때문에 자, 뒤쪽의 내용. 하지만 이 높은 생산성 성장이다라고 하는 것이 언제나 바람직한 것은 아니야. 느린 성장보다도 성장을 지금 빨리 한 거야, 이건. 그만큼 빨라졌으니까 임금이 높아진 거야. 요 앞에 나와 있었던 3번의 첫 번째 문장은 High Productivity Growth가 된 거야. 이 부분. 근데 이게 속도가 느린 그러한 성장보다 무조건 좋다라고 볼 수는 없대. 좋긴 하겠지만, 뭐야? while. 느린 거보다는 무조건 좋겠지만, 왜냐하면 그렇게 됐을 때 생산성이 늘어나니까 일자리도 창출되고 그리고 급여라고 하는 것도 높아질 수 있겠는데, 그런데 이 임금에서의 성장이다라고 하는 이것이 아마도 fall beyond, behind라고 하는 것은 뒤에야, fall behind라고 하는 것은 뒤에 놓여지는 거야. 그래서 뒤처질 수 있어. 이게 좀 속도가 느릴 수 있어. 누구보다도 생산성에 있어서의 그 growth, 여기 that은 앞에 나와 있는 growth야. 생산성의 그 성장보다도 좀 뒤처질 수 있어. 만약에 기술이다라고 하는 것이 replacing sort라고 하는 사람들의 어떤 노동, 일자리를 대체하는 그런 종류의 것이라면 임금은 좀 뒤처질 수 있다라고 한대. 그리고 일부 노동자들이 아마도 볼지도 모른대. 자신의 수입이 사라지는 것, 그 과정 속에서 기술이 노동자를 대체하는 그 과정에서 자신의 수입이 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어. 왜냐하면 일자리 뺏겼으니까. 내가 벌 수 있는 돈들이 지금 사라지는 거야. 심지어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고 있다라고 해도 다른 곳에서, 그 경제의 다른 곳에서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된다라고 해도 이 수입이다라고 하는 것을 잃게 되거나 아니면 이 임금의 성장이다라고 하는 것이 생산성을 뒤따라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 이거 단순하게 보면 된다. 회사에서 지금 기술을 도입해가지고 물건을 엄청 많이 만들었어. 잘 팔렸어. 그렇다고 바로 나의 임금이 높아지느냐? 그렇진 않아. 임금이다라고 하는 것이 기술 발달로 인한 생산성을 뒤따라가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 그리고 지금도 이제 많이 나오잖아. 그 공장에서 기계를 들여놔서 생산성을 막 늘렸는데 공장에서 기계를 들여놨으니까 10명이 할 몫을 한 기계가 있어. 9명 잘라야지. 9명 자르게 되면 이 사람들은 또 이
임금이다라고 하는 걸 제대로 못 받을 수 있고 나의 임금의 상승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지도 못하고 자신의 임금이 사라지는 것을 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생산성이 늘어난다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당연히 생산성이다, 성장이다라고 하는 것이 느린 것보다는 좋을 수 있겠지만 그렇지만 기술이 노동력을 대체하는 경우라고 한다면 요거는 무조건 좋게 볼 수는 없겠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생산성과 임금의 복잡한 관계, 1995년 2000년대 컴퓨터 혁명 시기에 임금 성장 사례를 먼저 보여줬고 참 좋은 거긴 한데 대체형 기술이 가져오는 생산성과 임금 간 격차가 좀 위험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좀 보여준 거야. 마지막 부분. 앞에 나와 있는 그 모습이 바로 지금까지 발생해온 일이야. 최근에 몇 년 동안에. 그리고 또한 발생했어. 언제? 이 뒤에 나와 있는 산업혁명이다라고 하는 이러한 고전적인 시기 동안에도 이런 일이 벌어났었어. 산업혁명이다라고 하는 시기. 처음에 내가 얘기했지. 산업혁명이 기계가 들어오면서 생산성은 향상됐는데 사람들이 일자리를 뺏겨. 그러면서 자신의 일자리가 뺏기면서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임금의 상승이다라고 하는 것이 그 생산이다라고 하는 어떤 그 성장에 못 미치는 경우도 있었고 그런 게 과거에도 있었는데 그럼 결국 뭐 AI 혁명도 마찬가지일 거라는 거야. 아마 이 나와 있는 그 전체 우리가 맥락을 좀 본다면 AI 혁명으로 인해서 생산성이 높아질 수는 있겠지. 하지만 그 고급 기술, 아주 뛰어난 기술로 인해서 생산성이 높아진다라고 해도 노동자의 입장에서는 임금에 대한 변화가 어느 정도 정체되는 시기가 분명히 있을 것 같다는 걸 예측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역사적인 패턴의 반복, 최근 기술 변화와 산업화 초기의 노동시장 변화의 유사성이 있고 과거와 현재의 기술 노동 역학 관계의 반복적인 거. 예전에도 이런 게 있었어. 지금도 이런 게 있고 AI 마찬가지일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내용이지. 메인 아이디어는 기술적인 발전이다라고 하는 것이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어. 부라고 하는 거 만들 수 있어. 하지만 일부 노동자를 교체할 수 있어. 이 사람들에게는 좀 부정적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 문법적인 것들을 앞에서 좀 보면 첫 번째에 나와 있는 부분은 표시가 좀 많아서 그러는데 여기 나와 있는 brilliant라고 하는 것은 as의 구조지. 두 번째 에지에서 끊고 앞에 있는 동사가 결정한다라고 했다. 비동사와 이형식 동사는 형용사, 그 외의 동사는 부사가 쓰여지는 부분들. 그래서 brilliant라고 하는 형용사에 좀 초점을 맞추면 될 것 같고 여기 나와 있는 those는 아까 설명했던 거야. times라고 하는 것과 times라고 하는 거 두 개를 지금 다시 한번 앞에 있는 명사를 받아가는 거기 때문에 복수 형태로 those를 쓴 거였고 2번에 나와 있는 부분은 pointed out에서 이거 왜 표시를 좀 했냐면 as라고 하는 거는 원래 접속사를 쓰고 콤마 찍고 문장 완전하게 만들고 새로운 문장 또 만들잖아. 근데 지금 이 문장이 원래 pointed out에서 끝나버리는 거야. 지적한 내용이 없지 원래. 그럼 얘는 have been pointed out을 써야 되는데 bene을 쓰지 않았어. 수동을 쓰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 이게 하나의 표현이지. 앞에 이 사람이 뭔가 한 것처럼 말한 것처럼 언급한 것처럼 하면서 그 내용을 뒤에다 써. 여기 뒤에 뭐뭐인 것처럼 뭐뭐라고 합니다 라고 하는 거. 그래서 뒤쪽에 나와 있는 내용이 사실은 pointed out의 목적어야. 뒤쪽. 그러면서 끝나게 버리는 거. 그러니까 얘는 been pp를 쓰면 안 돼. 이 부분. 그리고 because as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보일 수도 있지만 because가 앞뒤 내용을 연결시키고 as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접사로 또 하나의 문장을 또 연결시키기 때문에 접속사가 붙어있는 경우를 잠깐 보려고 했던 거. 두 가지가 왜 붙어있냐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3번에 나와 있는 부분은 없었고 4번은 happen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표시한 거야. 자동사이기 때문에 수동 구조가 되지 않는다라는 부분. 그리고 what은 우리가 항상 많이 봤었지. 비동사 뒤에 명사 자리 그리고 뒤에 주어가 없으니까 불완전한 문장. 그렇다면 what을 써야겠네. 두 가지의 조건을 만족시키는 거는 what으로. 첫 번째 나와 있는 것은 이렇게 해서 마무리한다.
선생님이 예전에 그 본 애니메이션 중에 망상대리인이라는 애니메이션이 있어. 선생님이 예전에 그 일본 애니메이션 되게 좋아했거든. 거의 꽤 차면서 봤는데 그게 뭐가 되냐면 사람들이 살면서 스트레스가 되게 많이 쌓이면 내일 전쟁이 일어났으면 이런 생각 하잖아. 내일 시험이야. 갑자기 뭐가 있어서 시험 안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해.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급하고 자기가 꼭 해야 되는 일인데 그걸 할 수 없는 능력치까지 가게 되면 스트레스가 극도로 달했을 때 갑자기 사고라도 하면 이게 망상대리인이야. 나의 망상을 누군가 대신해줘.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갑자기 사고를 당해. 병원에 계속 입원하는 거야. 그래서 형사가 쫓아다니면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냐? 아무도 얘기를 안 해. 범인을 찾아 나가는. 근데 그 사람의 망상 속에서 벌어지는 일. 그걸 보거든. 오늘도 어제 오늘 수업을 하다가 또 갑자기 그 생각이 들더라고. 내 목소리가 안 나오면 수업을 안 해도 되는데 갑자기 이런 망상? 수업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준비가. 너희도 아마 그런 게 좀 있을 거야. 잘 들어 이것들아. 오랫동안 수업 준비한 거야. 여기 나와 있는 거는 마이크로이코노믹스라고 하는 미시경제학을 탐색해보자. 경제를 좀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자세한 부분들을 좀 보자라고 하는 거. 자, 내용은 어떤 거냐면 특화된 기술을 가진 자원이 덜 적합한 용도로 전환될 때 기회비용이 증가한다. 기회비용이야. 기회비용이라는 말은 많이 들어봤지. 그 기회비용에 관련된 거를 그냥 좀 단순하게 설명을 했어. 이건 어렵지 않아. 앞에 거보다 뭐 이렇게 내용들이 많지 않고. 요거는 어떤 거냐면 이 사람이 이제 목수야. 집을 짓는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야. 그래서 원래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요 집을 짓는 게 가장 좋아. 그런데 뒤에 나와 있는 부분은 이건 뭐냐면 여기에 화살표는 이 목수로서 이 집 짓는 능력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인 거고 여기 있는 요 사람은 집 짓는 능력이 좀 떨어져. 그래서 이 사람이 여기 밑에 보면은 뭐 흙 같은 게 있지. 농사에 동원이 돼. 요 사람이 집을 짓지 않고. 이렇게 했을 때 농사로서 어떤 생산량을 많이 늘릴 수도 있지. 근데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이 능력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 이번에는 농사에 동원이 되고 있는 거야. 이럴 때는 기회비용이 많이 증가한다라는 거고 이때는 기회비용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라고 하는 거. 그거를 여기서 보여주려는 거. 그래서 요 내용이 요 지문에 나와. 표시합시다. 돌아오고 싶지도 않겠지만 돌릴 수도 없다. 고3 이제 2번 시험 오면 끝이야. 끝이야, 끝. 첫 번째 나와 있는 내용 보면 기본적인 이유, 뭐에 대한 이유? 증가하는 기회비용, 기회비용이 증가한대.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이유는 왜 그런 거야? 봤더니 그거는 이런 거래. 일부 자원과 기술이 cannot, 될 수 없대. 쉽게 적용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야. adapt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적용시키다 정도. 뒤에 어디로부터 현재 용도에서 어디로 대안이 되는 용도로, use가 쓰임과 용도니까 현재 쓰여지는 용도에서 다른 것으로 쓸 수 있는 대안이 되는 용도로 쉽게 적용되지 못하니까 기회비용이 증가한다라는 거. 쉽게 바꾸면 그 기회를 포기하고 가서도 큰 무리가 없을 거야. 근데 이게 쉽게 안 바뀌니까 그 기회를 포기한다라고 한다면 비용이 꽤 크다라고 하는 걸로 좀 보여진 거. 그래서 기회비용 증가의 원인, 자원과 기술의 전환이 어렵고 용도 변경이 좀 제한적이다라고 하는 거. 이게 이 글의 이제 핵심적인 내용이고 얘를 가지고 구체적인 내용들을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아. 얘도 표시하고. 앞에 거에 의해서 이어가지고 더 플러스 비교급이 나와있지. 더 플러스 비교급 나오고 뒤에 더 플러스 비교급 나오고 여러분이 한 상품에 대해서 한 재화에 대해서 더 많은 것을 생산할수록 여러분은 be forced to 동사 원형은 항상 얘기했지. 어쩔 수 없이 뭐마다 라고 하는 거. 어쩔 수 없이 투입물을 더 많이 사용해야 됩니다. employ는 고용하다니까 사용하다. 그럼 여기서 투입되는 건 어떤 건데? 상대적으로 좀 더 적절하고 알맞은 투입물이야. 뭐에 있어서? 다른 상품들이나 재화를 생산하는 데 있어서 이게 더 적절한 건데 상대적으로 이것을 이러한 투입물들을
더 많이 어쩔 수 없이 사용해야 될 것이다 라는 거지. 하나를 많이 만들면 여기는 부족해. 이제 뭔가가 더 투입이 돼야 돼. 노동력이 막 투입이 돼야겠지. 없어. 다른 데서 가져와야 돼. 근데 다른 데서 가져올 때 원래 가져오는 이 인풋이라고 하는 놈이 원래는 다른 것에 훨씬 더 유용한데 그 놈을 가져올 수밖에 없겠다라는 거야. 이게 두 번째 나와 있는 내용이었고, 그래서 생산량 증가의 영향, 비효율적 자원 배분의 불가피성. 그러니까 효율적으로 자원을 배분하지 못하는 거고, 상대적인 적합성의 희생. 그러니까 어떤 것이 요게 더 나은데 얘를 희생해서 다른 것에 써먹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 문법만 표시하시고, 주황색은 굳이 표시 안 해도 괜찮다. 이건 의미적인 것 때문에 잠깐 좀 봤어. 여기서부터는 그냥 쭉 읽어 나가면 돼. 앞에 나와 있는 것들에 대해 이제 사례들이기 때문에 사례에 나와 있는 것들은 그냥 단순한 해설, 그냥 그 어떤 설명문 정도 보면 돼. 예를 들어서 낮은 수준의 식량 생산, 아웃풋은 결과니까 이건 생산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 생산에서 보면 식량 생산의 낮은 수준에서는 좀 그렇게 뭐 많이 생산할 때는 아니야. 적당히 뭐 생산하는 거. 추가적인 증가, 이 식량 생산에서 조금 더 추가적으로 증가를 좀 시키려고 그래. 그럼 이거는 얻어질 수 있어. 쉽게 얻어질 수 있어. 그럼 어떻게 하면? 뒤에 나와 있는 바꾸면 돼. 상대적으로 능숙함이 떨어지는 그러한 목수를 바꿔버리면 돼. 뭐로부터? Making shelters. 우리가 사는 거주지를 만드는 것으로부터 여기 나와 있었던 요 능숙함이 덜한 요 carpenters라는 목수를 어디로? to, from A to B지. 그래서 여기 전치사로 쓰여서 ing야. 식량을 생산하는 걸로 바꾸면 돼. 이 사람은 능숙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 집 짓는데 굳이 없어도 돼. 이 사람은. 그냥 농사나 지어도 괜찮아. 그럼 쉽게 할 수 있어. 하지만 to get, 얻기 위해서 훨씬 더 많은 식량 생산을 얻기 위해서는 했는데 또 모자라. 더 해야 돼. 더 많이. 뭐 어떻게 해? 요 노동자들 있지? 덜 알맞거나 덜 적절하거나 덜 알맞은 뭐에 있어서 식량을 생산하는 데 있어서 덜 알맞거나 덜 적절한 요런 노동자들. 그럼 이 사람들이 누구냐? 다시 말하자면 that is, 즉 이 사람들은 집을 만드는데, 거주지를 만드는데 훨씬 더 잘 적응하고 있는 능숙한 사람들인 거야. 그럼 이 사람들이 must be released. 풀어져야 돼. 즉, 뭔가에서 나와야 돼. 어디서? 이 거주지를 만드는, 집을 만드는 것에서 풀려나서 뒤에 나와 있는 식량 생산이다라고 하는 것을 증가시켜야만 된다라고 하는 거야. 앞에 나와 있었던 low skilled carpenters라는 사람들은 다 써버렸어. 없어 이제. 어떻게 해? 그러면 능숙한 사람들을 이제 데려와야지. 조금 더 능숙도가 높은 사람들을 데려와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자원 재배치의 초기 단계는 낮은 기회 비용의 전환 가능성. 기회비용이 좀 낮아. 이 사람들은. 생산 증가를 위해서 필수적으로 인력이 또 이동을 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좀 보여준 거고. 마지막에 나와 있는 거 봅시다. 앞에 나와 있는 것을 예시를 좀 들어서 보면 원래는 끊을 때 앞에 거랑 끌고 와서 일로 보는 게 좀 나았을 것 같긴 한데 예를 들어서 이건 예시라서 예시로만 이렇게 좀 끊어서 예를 들어서 능숙한 목수가 있어. 이 사람은 전문가일 수 있지. 이 거주지 집을 만드는 데 있어서. 하지만 굉장히 형편없는 농부야. 왜 그런가 보면 당연히 이 사람은 부족하니까 훈련과 기술이 부족하잖아. 필요한 훈련과 기술, 그 직업, 즉 농업이다라고 하는 이 농부라고 하는 직업에 있어서 필요한 기술과 그리고 훈련이 부족하니까 얘는 농업이다라고 하는 거에 있어서는 형편없는 농부가 되겠지. 그래서 능숙한 이 목수를 이 농업이다라고 하는 여기에 사용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결과를 낳게 되냐면 상대적으로 더 큰 기회 비용이다라고 하는 것을 낳게 되는 거야. 다른 데 써야 될 거를 이쪽에다 쓰게 되면 그쪽에 훨씬 더 잘 쓸 수 있는 건데 가져온 거기 때문에 비용이 훨씬 더 늘어나게 돼.
뒤에 뭐보다도 unskilled carpenter이라고 하는 능수도가 떨어지는 목수를 이 농업이다라고 하는 것에서 사용하는 것보다도 기후비용이 훨씬 더 높을 거라고. 그래서 생산, 뭐에 대한 생산, 추가적인 식량 단위에 대한 어떤 생산이다라고 하는 것은 점점 비용이 들 수밖에 없어. 점점. 처음에는 능수도가 낮은 사람을 데려오니까 뭐 그 정도 괜찮은데 더 높은 사람을 데려오려면 이제 점점 비용이 높아지는 거야. 뭐함에 따라서 점진적으로 능수도가 더 낮은 농부들이 이 사람들은 여기에 good carpenter이라고 하는 이 목수로 있었을 때는 굉장히 실력이 뛰어난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농업이다라고 농사를 짓는 것으로 전환됨에 따라서 기회비용은 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걸로. 그래서 내용은 그렇게 뭐 어렵지 않지. 자원 재배치의 심화 단계. 앞쪽에서는 좀 단계를 좀 작게 기본적으로 받고 전문성과 생산성의 불균형이 조금 더 심해지고 있고 기회비용이 점진적으로 점점 증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좀 보여준 부분이어서 내용은 뭐 이렇게 해서 마무리가 된다. 주된 내용은 기회비용이 증가한데 자원이 특정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이 자원들이 덜 알맞은 용도로 제한되게 되면은 기회비용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 문법적으로 앞에 표시한 게 몇 개 있나 좀 봅시다. 1번은 크게 없었고, 두 번째도 없었고, 이거는 어구로서 다 설명했던 부분들이고, 그리고 세 번째 나와 있는 것은 from to라고 하는 걸로 설명했고, 애매한 게 하나 생길 거예요, 분명히. 요 18강에 나와 있는 거를 문제를 풀다 보면은 아까 여기는 from to잖아. 이렇게 이쪽을 볼까? from 나왔지? to 나왔지? 이거 ing가 아니지? 이쪽에 보면 구조가 비슷하게 보이는 것 같은데 앞에 나와 있었던 거는 switch야. 스위치는 어디에서 어디로 변화를 시키지. 그러니까 얘는 from to라고 하는 구조하고 어울려. switch A from B 정도. switch from A to B 정도에서 A로부터 B로 뭔가를 바꾸다라는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얘는 괜찮은데 그럼 이쪽에서 release라고 하는 단어가 release from to를 쓰느냐? 그거는 뭔가 좀 다를 것 같아. release는 그냥 뭔가를 가둬놨다가 이렇게 풀어주는 거야. 그러니까 해방시켜주고 놓아준다라는 의미니까 이게 from to를 꼭 가야 되는 건 아니야. 그럼 여기에 to는 도대체 왜 쓰였나? 라는 걸 보면 앞에 있었던 능숙한 이 근로자, 이 목수라고 하는 사람이 집을 짓는 것에서 이제 풀려나서 여기에서 해제되어서 그 다음 단계가 뭐야? 그 다음 단계는 이거야. 그리고로 들어갈 때 우리가 투동사 원형을 쓰거나 뭐뭐하기 위해서라고 할 때 투동사 원형을 쓰지. 둘 다 괜찮아 이건. 여기서 해제되어서 식량 생산을 증가시켜야만 돼. 이렇게 볼 수 있고 식량 생산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도 괜찮아. 뭐뭐 하기 위해서. 여기는 투동사 원형이야. 좀 조심해야 되는 부분. 고문법을 좀 보면 될 것 같고 마지막에 나와 있는 4번에서는 없었고 나머지는 다 괜찮겠니? 잠깐 쉬어. 3번을 좀 보자. 아이고, 이걸 얘기 안 했구나. 2번에 나와 있는 거 조금 추가적인 내용인데 우리가 모의고사에서 좀 나왔던 거라서 그냥 들어보기만 하면 될 것 같아. 기회비용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를 선택함으로써 포기해야 되는 다른 가치를 표시한 비용이고 대치비용, 이전비용 이렇게 얘기하는데 선택의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기준이 있는데 이게 왜 합리적일 수 있냐면 기회비용이 높은 거를 선택을 안 하면 되는 거야. 기회비용이 낮은 걸 선택하면 되는 거. 그래서 A와 B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경우 A를 선택했다면 B의 가치가 기회비용이 되는, 그러니까 B라고 하는 가치를 우리가 못 얻었으니까 오히려 가치를 잃어버렸다고 보는 거야. 비용이 나갔다라고. 그래서 이 기회비용은 작을수록 좋다라는 거. 얘랑 비슷하게 나오는 비용 중에 뭐가 있냐면 매몰 비용이라는 게 있어. 이거 모의고사에서 꽤 나왔을 거야. 의사결정을 하고 뭔가 결정을 했어. 실행을 했어. 그 다음에 발생하는 비용 중에 회수할 수 없는 비용이다라는 건데 이게 어떤 걸로 나오는 거냐면 예를 보면 좀 좋아. 1969년에 프랑스와 영국이 합작한 콩코드 비행기가 탄생해서 76년부터 상업 비행을 시작했는데 이 콩코드 비행이 최고 마 2.2로
마하 1에 못 미치는 기존 보잉기보다도 2배 이상 빨라서 파리하고 뉴욕 간 비행 시간을 좀 전에 7시간에서 3시간대로 단축을 했는데 생산비가 너무 높고 기체 결함도 있고 소음이나 대기 문제 등으로 전망이 매우 어두워서 가망이 없는데도 계속 투자를 하다가 결국 총 190억 달러를 다 쏟아부은 후에 2003년 4월에 운행을 중지한 거야. 그래서 결국 얘는 사라지고 요 말만 남았어. 콩코드 효과라고 해. 이게 매몰 비용이라고도 하고 콩코드 효과라고도 해. 콩코드 효과라고 하는 것은 학술적으로는 매몰 비용 효과, sunk cost effect라고도 하는데 이게 왜 생기느냐 보면 인간에게는 돈이나 노력, 시간 등을 일단 투입하면 그것을 지속하려는 강한 성향이 있어서 이를 가리켜서 매몰되어 있다. 거기에 이제 빠져서 더 이상 우리가 회수할 수 없다. 매몰 비용 효과라고 하는 거고 낭비를 싫어하고 또 낭비하는 것을 가는 거로 보이는 걸 싫어하는 동시에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기 싫어하는 자기 합리화 욕구 때문에 발생하기 때문에 이걸 또 인지 부조화 이론이라고도 한다는 거야. 이러한 내용들을 좀 알고 있어야 나중에 얘랑 비슷한 게 나오면 연결을 좀 시킬 수 있어. 3번 갑시다. 요 세 번째 나와 있는 부분. 3번은 교재는 뭐 까만 테두리 나니까 work라고 해서 뭔가 일을 하는 것 같지. deep history 아주 깊이 있게 역사를 좀 탐구하는 것 같아. 그래서 1. 석기 시대부터 로봇 시대까지의 깊은 역사라고 하는 거를 좀 보려고 했고 이렇게 돌이 이렇게 있고 사람이 뭔가 일하는 게 나온 것 같아. 돌은 옛날인데 일하는 거는 컴퓨터를 가지고 하는 뭔가 조금 부조화스러운 걸 좀 보여주고 있지. 자, 내용은 산업화 이전 농경사회는 생산성 향상에도 불구하고 지속가능한 인구 증가로 인해서 자원 부족에 직면했다. 우리가 생산성을 아까 18강의 1번에 좀 보긴 봤는데 그 내용하고 좀 연결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어. 봅시다. 왼쪽하고 오른쪽은 뭐냐면 생산성이 막 향상이 된다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기술이 발전해야 되는 거야. 기술이 도입돼 동력을 막 쓰고 있지. 그럼 이 사람들이 요 손으로 하던 것들을 동력을 써가지고 생산성이 막 일어났어. 그럼 그 많은 생산성의 이익을 많은 사람에게 돌려줘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이 이익을 받기는 하지만 그만큼 인구도 많아져. 그러니까 이 인구 증가가 또 많아지다 보면은 생산성이다라고 하는 걸 더 많이 또 늘려야 되겠고 계속 순환되는 거야. 생산성이 아무리 많아져 봐야 인구가 많아져 버리니까 이게 1대1로 그 혜택을 정확하게 받지는 못한다라고 하는 게 이 그림에 나와 있는 내용이야. 그런 어떤 이론도 사실 있어. 표시합시다. 농업사회가 좀 더 생산성이 있는 상태가 되어감에 따라서 그리고 capture이라고 하는 것은 포착하다, 담다라고 하는 거지 뭔가를 얻는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 더 많은 에너지를 환경으로부터 얻어감에 따라서 이 에너지라고 하는 것이 뭐처럼 보였냐면 더 부족해지는 것처럼 보여. 그리고 사람들이 더 열심히 일을 해야만 됐어. 그들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as라고 하는 것은 뭐뭐 함에 따라서라고 봐도 괜찮은데 지금 앞뒤 내용이 조금 뭔가 좀 안 맞지? 이쪽은 생산성이 더 높아졌는데도 뒤에 나와 있는 에너지가 부족하다라고 했으니까 이 as는 양보로 해석하는 게 조금 좋을 것 같다. 그런 뭐뭐에도 불구하고 as가 그런 양보 의미도 있어. 그러니까 농업사회가 더 생산성이 늘어나고 에너지를 더 많이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뒤에 나와 있는 에너지라고 하는 것이 더 부족해 보였습니다. 이게 조금 더 좋은 해석인 것 같아. 근데 이거 왜 그럴까? 이유를 봤더니만 up until이라고 하는 것은 until이라고 하는 것의 좀 강조의 의미야. up은 이게 바로 앞에까지 이렇게 와닿는 것 같은 느낌이거든. 바로 직전까지 이런 느낌이 살짝 있어. 산업혁명까지는 어떤 이익도 뒤에 나와 있는 생산성에 있어서의 어떤 이익도 근데 이 생산성이다라고 하는 것은 농업을 하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그러한 생산성에 대한 어떤 이익들이야. 근데 이건 어떤 결과로 만들어지게 됐냐면 열심히 일했고 새로운 기술을 채택했고 또 새로운 기술
여기는 기술, 여기는 기술이고 여기는 기법이라고 보면 되겠다. 테크닉이니까. 새로운 기술과 새로운 기법과 또는 작물이다라는 이러한 것들을 채택하고 또는 ing, or ing 이렇게 한 거야. 또는 새로운 토지라고 하는 이러한 것들을 얻는 것의 결과로서 많은 것들을 바꾸고 새로운 걸 도입하고 그리고 땅도 넓히고 이런 것들의 결과로서 사람들이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생산성에서의 어떤 이익들도 주어 동사가 이제 나오는 거야. were 언제나 곧바로 쓴 소비가 되어버렸어. 쌓여야 되는데 쌓이지 않고 계속 소비가 됐어. 누가? 사람들에 의해서. 이 사람들이 누군데? 아주 빠르게 성장했거든. 요 숫자로 성장했대. 어떤 수치? could not be sustained. sustain이라고 하는 것이 지탱하다, 유지하다라는 의미로 쓰이지. 요 sustain이라고 하는 것에 지금 보면 원래는 이게 지금 수동이니까 sustain the numbers 이렇게 되겠지. 사람의 인구를 지탱하고 사람의 인구를 뭔가 유지해 준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농업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얻게 된 이익이 사람들을 유지하고 사람들을 부양할 수 있는 그 숫자를 뛰어넘는 거야. 여기서는 유지될 수 없다라고 했으니까 유지될 수 없는 그러한 숫자로 빠르게 성장해 나가는 이 사람들에 의해서 만드는 족족 굉장히 빠르게 소비가 됐기 때문에 앞에 나와 있는 것처럼 생산성이 늘어도 결국은 계속 부족한 것처럼 보였다라는 것. 그래서 내용적인 이해는 뭐 그렇게 어렵진 않은 것 같아. 내용으로 보게 되면 농업사회의 생산성 향상과 이에 따른 역설적인 에너지 부족 현상을 소개하고 있어. 여기부터는 자료가 조금 바뀌었다. 요게 하나 추가됐어. 이거 전에는 여기부터 설명을 했었는데 이게 무슨 내용을 설명하고 있느냐? 농업사회의 생산성 향상과 이에 따른 역설적인 에너지 부족 현상을 소개하고 있어. 거기에 이제 조금 말을 좀 간략하게 쓰면 농업혁명이다라고 하는 것이 좀 역설적이다. 생산성 향상에도 불구하고 에너지 부족이 심화되었고 인구 증가로 인해서 그 이익이라고 하는 것이 상쇄, 서로 깎였지. 이런 게 발생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요게 요 21강인데 18강으로 돼 있네. 21강부터. 이 부분 좀 보자. 그럼 환경으로부터 더 많은 에너지를 담고 포착했다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환경에서 얻을 수 있는 거. 자연환경에 존재하는 에너지를 더 많이, 더 효율적으로 인간이 사용할 수 있는 형태로 획득했다라고 하는 거야. 뭐 관계농업도 있고, 가축을 사육하는 것도 있고, 농지개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거라고. 이런 걸 통해서 환경에서 많은 에너지를 얻었다라고 하는 것. 두 번째 갑시다. 표시하시고. 여기 18강 헷갈리겠네. 잠시만. 바뀌었죠? 그래서 그 결과 농업사회라고 하는 것이 계속해서 확장을 하는 이 동안에도 번성이다라고 하는 것은 주로 단지 momentary라고 하는 순간적인 것밖에 안 됐어. every라고 하는 것은 굳이 해석할 필요는 없다. 이건 순서가 바뀌었니? 18강 맞는 것 같아요. 아, 18강이네. 21강이 아니네. 맞아. 아직 우리가 18강을 안 끝냈지? 아, 그렇군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있는 사람이 한 명밖에 없었네. 계속 봅시다. 그래서 농업사회라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확장이 됐지만, 이게 wild이라고 하는 것은 반면의 정도로 봐도 괜찮을 것 같아. 그러긴 했지만, 이 번성이다라고 하는 거, 이 사회가 계속 생산성이 늘어난다라고 하면, prosperity라고 하는 어떤 번성이라고 하는 것이 일어나야 되는데 이거는 그냥 순간적인 것밖에 안 됐어. 왜냐하면 조금 좋아졌다가 인구 많아져서 또 줄어들고 인구 많아져서 줄어들고 계속 이렇게 됐겠지. 그리고 부족이라고 하는 것이 진화를 했어. 어디에서? from에서. 어디로? to로 이렇게 돼 있다. from to야.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서? 가끔씩 있는 불편함에서. 그럼 가끔 있는 불편함이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수렵 채집인들이 every once in a while 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표현이야. 요게 가끔이야, 요것도. 요게 a while 한동안 있는 거에서 아주 한 번 정도. 그래서 그냥 요것도 가끔 정도면 돼. 가끔 견뎌냈었던 그러한 가끔씩 있는 불편함에서. 그러니까 부족이라고 하는 것은 예전에는 부족한 게 그냥 가끔 있었어. 그때 요 가끔 있었던 불편함에서 어디로 바뀌었냐면 거의 영구적인 문제로 바뀌게 되었던 것입니다. 인구가 계속 늘어나니까 문제가 계속 지속됐어. 예전에는 요 부분은 지금 농업이 이루어졌지. 농업 이전에 누구였냐면 수렵채집인들이야. 사냥하고 과일 따오는 요 사람들은 사냥하면은 그때 또는 과일을 따오게 되면 그때는 풍족하게 잘 지냈고, 그리고 겨울 정도가 되면 뭐 가끔 불편한 건 있었지. 가끔 있었던 요런 불편함에서 이제 농업사회가 되면서 농업사회에서는 계속 문제가 발생하더라라고 하는 것. 두 개의 차이점을 좀 보여주고 있었네. 농업사회 확장에도 불구하고 지속된 빈곤과 결핍의 만성화가 되었다는 걸 설명했던 거. 그러니까 지속적인 결핍의 시대, 일시적인 번영과 장기적인 빈곤의 패턴이 형성되었고 임시적인 불편에서 만성적인 문제로 전환이 이루어졌다라는 부분. 세 번째는 해석만 봅시다. 그래서 여러 측면에서 보면 여기는 한 문장이야. 수백 세대의 hundreds of generations니까 수백 세대의 농부들. 이 농부들이 누구냐? 이전에 살았던. 누구 이전에? 화석 연료 혁명. 언제야? 산업혁명이지 뭐. 화석 연료 혁명 이전에 살았던 이 농부들이 결국은 돈을 지불해 준 거야. 뭐에 대해서? 우리의 확장된 수명과 그리고 확장된 뒤에 여기 waistline이라고 하는 허리선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돈을 지불해 준 거야. 뭐 함으로써? 삶을 견딤으로써. 어떤 삶이었는데? 대개는 더 짧고 더 우울하고 더 힘들었던, 우리의 삶보다는 더 짧은, 수명도 짧았고 더 우울했고 상황 때문에 더 힘든 것도 있었고 이러한 삶, 그리고 또 거의 확실하게 더 힘들었던 삶이었어. 뒤에 뭐보다도 이 수렵 채집을 하는 조상들의 바로 그 삶이라고 하는 것보다도 더 힘들었던 이러한 삶들을 견뎌냄으로써 우리의 수명이 확장되고 또 허리라인이 확장되었던 것에 대해서 돈을 미리 지불해 준 거나 마찬가지야. 요거는 설명 못해도 내가 안 해도 대충 느낌은 알지. 그러니까 조상들이 이런 것들을 견뎌냈기 때문에 우리의 수명이 늘어나고 우리가 배부르게 잘 먹고 산다. 요 내용이지. 요 내용을 이제 앞에서 설명한 것. 여기에 those라고 하는 것은 앞에 lives라고 하는 요거를 지금 대신 받아가는 거다. 요게 hours라고 하는 것도 our lives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고. 내용적으로 보면 산업혁명 이전에 농경민들의 희생과 현대 풍요 사이의 역사적인 관계가 결론으로 나오고 있고, 역사적 희생의 대가, 현대의 풍요를 위한 과거 세대의 고통이 감수되고 있었다라는 것까지. 자, 내용을 조금 다시 보면 이건 설명했던 거지만 여기에 paid for our extended lifespans하고 expanded waistlines now라고 하는 이 부분은 이 과거의 이 농민들이 고된 삶이 현대인이 누리는 긴 수명과 풍요로운 삶의 토대가 되었다는 거, 결국은 희생했다는 sacrifice를 보는 거야. 요거 자신들의 well-being, 행복, 안녕, 요거를 희생했어. 뭘 위한 거냐면 현재의 어떤 번성을 위해서. 그래서 얘가 함축적으로 의미하는 게 뭐냐? 요거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 그래서 얘가 함축하는 의미는 뭘까요? 1번부터 5번까지 쭉 뭐 이런 게 나오겠지. 뒤에 메인 아이디어는 산업화 이전에 농업사회라고 하는 것, 이거는 증가하는 부족이다라고 하는 것을 직면하게 되었대. 생산성에 이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런가 봤더니만 지속적이지 못한 이 인구의 어떤 성장 때문에 라고 하는 거. 지속 불가능하다 라고 하는 것은 성장이 불가능한 게 아니라 여기서 이 앞에 나와 있는 이익이 인구의 성장을 뒷받침하지 못하는 이라는 의미로 쓰인 거야. unsustainable 이라는 부분은.
문법적인 거 혹시 있나 봅시다. 여기서는 appear이라고 하는 단어는 appear 다음에 투동사원형 써. appear 투동사원형. 근데 요거는 이렇게 보자. appear이라는 단어 뒤에는 형용사를 그냥 쓸 수도 있어. 형용사. 그래서 뭐뭐처럼 보이다. 근데 투동사원형도 써. 똑같은 거야. 뭐뭐처럼 보이다. 형용사라고 하는 거에 있어서는 요 형용사 자리에다가 to be를 쓰기도 해. 안 써도 돼. appear 자체가 그냥 형용사를 바로 쓰기도 하니까 여기는 to be를 쓴 거야. 이 자리에서는. 그리고 2번에서는 문법적으로 체크할 거 없었고 나머지 없었고 여기도 없었고 그러면 3번은 된 거 같네. 4번 갑시다. 네 번째. 네 번째에 나와 있는 것은 Brain for Innovation이라고 하는 혁신을 위한 두뇌. 이렇게 나온 것 같지? 어디서 본 것 같다. 요거 표지가. 상상력과 추상적 사고의 심경과학이다라고 하는 것이 요 밑에 이렇게 나와요. Neuroscience of Imagination and Abstract Thinking이라는 부분. 이게 11강 3번에 있었네. 표지가 똑같아. 11강 3번에 무슨 내용이었냐면 인간의 기억은 뒤에 나와 있는 경험이다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기록하기보다는 그 경험이다라고 하는 것을 재구성하는 것입니다. 실제 사건들을 섞음으로써 추론이라고 하는 것과 관련된 이 기억이다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섞어서 재구성한다. 여기 나와 있었던 거. 기억에 관련된 게 11강 3번. 지금 나온 거는 18강의 4번. 내용은 기억과 상상력은 별개의 과정이 아니라 뇌에서 공통된 구성적 메커니즘을 공유합니다. 라고 했어. 요거는 요 안에서 구성적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그건 좀 설명을 해줄 거야. 전체 내용은 한 4개 정도. 요거는 추상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이미지를 만들기가 참 어려웠던 것 같은데 여기 두뇌야. 두뇌가 있고 두뇌 안에서 기억이라는 것과 상상이라는 두 가지가 일어나. 근데 이 일어나는 요 부분이 여기 빛이 이렇게 나오는 거 있지. 여기 해마야, 해마. 해마에서 두 가지를 모두 다 담당하고 있는 것들이야. 요 내용이 여기서 나올 거야. 두뇌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래서 연결이 되어가지고 두 가지가 같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좀 보여주려고 해서 표시합시다. 커먼센스는 상식이지. 상식과는 반대로, 상식과는 좀 다르게 기억이라는 것과 상상력이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두 개의 독립적인 과정이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기억은 있는 사실을 그대로 만들어내는 거니까 있는 거 끄집어내겠지. 상상력이다라고 하는 건 새로운 걸 만드는 거니까 두 가지를 서로 다르게 볼 수도 있겠지만 사실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거는 전혀 독립된 과정이 아니다. 서로 연관성이 있다. 이렇게 좀 보려는 것 같아. 우리의 기억은 분명히 어디에 의존하게 되냐면 구성적인 과정에 의존하게 된대. 이게 무슨 말인가? 좀 이따 봐야겠지. 그럼 이게 어떤 건가 봤더니만 가끔은 be prone to 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 뭐뭐에 영향을 받기 쉬운 이라는 걸로 쓰여. 뭐뭐 받기 쉬운 정도로 보면 돼. 그래서 오류와 왜곡이라고 하는 것에 영향을 받기 쉬운. 그래서 가끔 이걸 이제 취약한이라고 봐도 괜찮아. 오류와 왜곡에 취약한 그러한 구성적인 과정에 의존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뭔가를 기억한다라고 하는 것은 오류가 생길 수도 있고 왜곡이 생길 수도 있는 뭔가를 구성해 나가는 과정이다라고 하는 것. 그걸 이제 여기서 얘기한 거야. 아직은 상상력과의 어떤 비교는 나오지 않고 있어. 통념에 반하는 기억의 본질 위에 게 빠졌네. 기억과 상상의 연결성이라고 하는 것이 언급이 되었고 기억의 오류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인식이 된 부분. 여기에 구성적인 과정은 미리 보여줄게. 이건 뒤에 나와. 그래서 원래 나오는 건데 미리 좀 보면 구성적인 게 도대체 뭐냐? 기억이 단순히 정보를 그대로 저장하는 것이 아니라 저장해서 불러오는 것이 아니라
저장된 정보의 조각들을 여러 조각이 있는데 그걸 현재의 지식, 태도, 신념에 영향을 받아서 다시 하나하나 끼워 맞추게 하는 거야. 그래서 구성한다. 구성. 근데 요게 뒤 영어로 나와. 그대로 나온다. 근데 미리 좀 보여준 거야. 구성적인 과정이다라는 거. 자, 여기 나와. 표시합시다. 요 노란색이 바로 그 내용이었어. 요 사람은 심리학자, 하버드 대학의 심리학자인 요 사람이 이름을 붙였어. 네임이라고 하는 것은 뭐뭐를, 뭐뭐라고 이렇게 두 개가 나오지. 그래서 기억의 이러한 측면에다가 뭐라고 이름을 붙였냐면 constructive memory, 구성적인 기억이다라는 이름을 붙인 거야.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이제 이거 설명하는 거야. 우리가 기억을 할 때는 우리는 piece together. 피스라고 하는 것은 조각인데 조각을 모아서 종합적으로 합친다라는 의미도 있어. piece together 이렇게 함께 써. 이게 종합적으로 모으는 거야. 우리는 종합적으로 파편들을 모읍니다. 뭐의 파편? 저장된 정보의 이 파편들을 모읍니다. 어디 하에서? 영향하에서. 누구의 영향하에서? 우리의 현재 지식과 태도와 신념이라고 하는 영향하에서. 아까 보여준 내용 그대로야.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지식과 태도와 신념이라고 하는 것에 영향을 받아서 기존에 있었던 저장된 정보들을 끄집어내겠지. 그러한 것들을 다 같이 모아서 종합적으로 모아내는 게 우리의 기억이다라고 하는 거. 내용서를 보면 구성적인 기억 이론에 대해서 설명한 거야. 전문가 요 사람의 학술적인 정의가 뭐냐 설명해줬고 현재 상태에 영향을 받는 정보 재구성 과정이 설명이 좀 되고 있었던 부분. 뒤쪽에 또 표시하시고 앞에 나와 있는 것처럼 뭐 함축된 의미, 이게 무슨 말인가 이런 것들은 크게 없어. 뒤로는 이제 그냥 보면 직관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들이 쭉 나올 거야. 앞에서는 기억을 얘기했고 그 두 가지가 독립적인 건 아니다라고 했으니까 상상이다라는 것도 좀 얘기를 해줘야겠지. 상상도 또한 뭔가 종합적으로 모으는 그러한 과정이야. 뭐를? 뒤에 나와 있었던 fragments of stored information이라는 저장된 정보의 파편들을 종합적으로 모으는 그런 과정이야. 만약 그렇다면 여기 if so는 앞에 나와 있는 이 내용 상상이라는 것도 기억과 똑같은 과정이라면 it would be more efficient. 앞에 나와 있는 it이 이제 가주어로 쓰이면서 뒤쪽에 나와 있는 진주가 들어가네. 좀 더 효율적일 것 같아. 두 개가 똑같은 과정이라면 효율성이 있네. 뭐가? 두뇌가 공유하는 것. 뭐를? 공통의 이 구성 과정이다라고 하는 것. 공통적인 이 구성 과정을 공유한다라고 하는 것은 효율적일 것 같아. 뭘 위해서? 기억과 상상이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공통된 구성 과정을 공유하면 이게 더 효율적이겠네. 뭐보다? 두 개의 독립적인 과정을 유지하는 것보다 두뇌에서 두 개의 과정을 따로 가는 것보다는 두 개가 동일하게 저장된 정보의 파편들을 종합적으로 모은다라고 하면 한 곳에서 이걸 다 처리하면 좋겠다는 거야. 한 곳에서 두뇌가 따로따로 각자 다른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그거를 여기서 언급한 거. 그러니까 이 내용을 보면 아마 앞에 나와 있었던 1번에 여기서 independent process가 아닐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하고 연결이 되는 거야. 3번 내용은 기억과 상상의 공통 메커니즘, 유사한 정보 처리 과정이 있다라는 거고 신경학적으로 효율성 관점에서 설명을 한번 좀 해보겠다라는 부분이어서 마지막 부분 체크하시고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it would not surprising 똑같은 거겠죠. 가주어 진주어 나오는 부분이라고 보면 되겠고 아마 놀랍지 않을 것 같습니다. 뭐가? 알게 되는 것은 뭐를? 히포캠퍼스가 해마지. 해마가 관련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 어디에? 기억과 상상 모두에 관련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은 그리 놀라울 건 없을 것 같아.
두 개가 같은 과정이니까. 해마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인가 2학년 모의고사에 그게 나온 게 있어서 택시 운전사하고 버스 운전사가 길을 찾아 나설 때 누가 더 길을 잘 알게 될까? 그래서 뭐 택시 운전사인가 막 그랬던 것 같아. 그때 나왔던 게 그래서 해마의 크기가 더 크다 나온다고. 해마라고 하는 것이 이제 어떤 것을 저장하고 기억하는 데 쓰여지는 두뇌 한 어떤 부분이라고 해. 그러니까 기억과 상상이다라고 하는 것에 해마가 다 연결되고 있다. 앞의 내용을 보니까 충분히 이해가 돼. 놀라운 건 없어. 비록 해마라는 요놈은 favorable, 우호적이지 않아. 그러니까 유리하지 않아. 뭐에 있어서? 기억하는 데 있어서 사건을 정확하게 기억하는 거. 뭐처럼? 그것이 발생한 그대로. as는 뭐뭐인 것처럼이야. 그 사건이 발생한 것처럼 그 사건이다라고 하는 걸 정확히 기억하는 데 있어서는 그렇게 우호적이진 않아. 그러니까 기억을 그대로 할 수 없나 봐, 해마가. 그렇긴 하겠지만 이 해마는 적응적이다라고 볼 수 있어. 이 단어가 계속 좀 많이 나오지. 적응적이야. 왜 그럴까? 뭐뭐라는 점에서. in that. 요런 점에서. 이 해마가 과거의 정보가 to be used, 사용될 수 있게 해줘. 유연하게 사용될 수 있게 해줘. 뭐에 있어서? 대안이 되는 미래의 어떤 시나리오에 이 시뮬레이팅을 하는 데 있어서 모의 실험을 하고 미리 한번 판단해 보는 거지. 대안이 될 만한 미래의 어떤 시나리오를 시뮬레이팅 하는 데 있어서 유연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해준다는 거야. 뭐 없이도. 실제 행동에 참여하지 않고도. 실제 행동에 참여하지 않고. 실제 행동을 하려면 우리가 직접 어떤 그 비용이나 위험 요소가 있을 것 같은데 상상을 할 수 있잖아. 상상하는 거야. 이럴 거야. 예전에 있었던 내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기억을 바탕으로 보면 아마 이런 일이 벌어지겠지. 그래서 해마라고 하는 놈이 정확성이 떨어질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앞으로 있을 어떤 시나리오, 어떤 모습에 대해서 미리 한번 실험을 하고 모의 실험하는 데 있어서 유연하게 과거의 정보를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본다면 얘는 적응적이다라고 볼 수 있다는 부분이야. 그 환경에 잘 적응해 나갈 수 있게끔. 해마의 역할과 적응적인 이점. 기억과 상상 모두에 관여하는 뇌 구조고 정확성보다는 유연한 것, 유연성 중심의 적응적인 특성이 있다라는 부분. 사실 여기가 해마의 부분이야. 여기 해마. 그래서 해마가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 정 가운데 이렇게 생긴 요 파란색의 해마야. 이 부분. 그래서 아까 여기랑 좀 비슷하지, 위치가. 요걸 해마로 좀 보면 될 것 같고. 자, 내용을 다시 좀 보면, 기억과 상상이다라고 하는 것은 분리되어 있는 그런 과정이 아니다. 오히려 공통의 구성적인 어떤 메커니즘이다라고 하는 것을 공유하고 있다. 두뇌에서. 자, 문법적인 걸 한번 봅시다. 앞쪽에 1번에서는 없었고, 2번도 있었고, 여기 stored라고 나와 있는데 뒤에서 한 번 더 나와. of 전치사니까 여기다 ing를 쓰겠다라고 하면은 조금 이상하겠네. 왜냐하면 파편들은 정보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of가 연결되는 거는 information이고 stored는 information을 부연 설명하는 거니까 ing를 쓰면 안 돼. 그러면 정보를 저장하는 것이라고 돼버린다. 여기서 우리가 파편을 가져오는 거는 정보에서 가져오는 거니까 정보의 입장에서는 저장이 되는 것 이렇게 봐야 돼. ing는 안 되고 뒤에서 똑같은 것이 나와 있지만 표시는 안 했어. 여기. 자, 그 다음에 rather than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꽤 많이 봤지. 이 부분. rather than이라고 하는 것은 뭐뭐라기보다는 뭐뭐가 아니라 이런 의미인데 비교를 나타내고 있어. 그럼 뒤에서는 두 개의 독립된 과정을 유지한다가 되겠고 그럼 앞쪽에 나와 있는 것은 하나의 공통된 구성 과정을 공유한다가 되겠고 그럼 to share하고 maintaining-하고 두 가지가 비교가 되고 있지. 그래서 rather than이라고 하는 걸 보게 되면 얘를 전치사 취급해서 뒤에 ing를 이렇게 쓸 수 있다라고 했었고 또 하나는 병렬 구조로 볼 수도 있다라고 했어. 지금은 전치사 취급한 거야. 그래서 ing를 쓴 거. 그럼 병렬 구조로 볼 수도 있겠지. 그럼 maintaining-이라는 단어를 바꾸면 되겠네. 앞에 나와 있는 투동사 원형. 일반적으로 앞에 투동사 원형을 이런 rather than 뒤에 쓸 때는 to를 생략해서 쓰는 것이 좀 일반적이야. 그래서 얘는 그냥 maintain. to 빼고 이렇게 써도
문법적으로 무리 없고 의미도 똑같은 것. 네 번째로 나와 있는 거는 surprising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 나와 있었던 it, 결국은 뒤에 나와 있는 투동사 원형, 얘가 우리에게 놀라움을 주거나 안 주거나 이렇게 봐야지 얘 자체가 놀라움을 받을 수는 없겠지. 지금 해석상으로 ing가 된 거고, in that은 하나의 어구야. 여기 접수하러 쓰였고, 관계대명사가 아니기 때문에 전치사 뒤에 관계대명사 못 쓴다라고 하는 이런 원칙이 적용된 게 아니라 접속사로 쓰여진 앞에 전치사 뒤에 나와 있는 부분, 내용상으로는 뭐뭐라는 점에서라는 하나의 표현을 좀 가지고 있겠고, 자, 이렇게 보면 큰 무리가 없겠네. 18강은 이렇게 해서 마무리가 다 됐습니다.